대한민국 3,596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그중 일부는 곧 선택하지 않아도 강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는 정도의 변화였다면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보장이 줄어들고 구조가 새롭게 통째로 바뀌면서 심지어 재매입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했죠. 보험사가 당신의 실비를 사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게다가 가입 시기에 따라 누군가는 평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몇 년 뒤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뉴스에서는 보험사 손실이 커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손실이 곧 내 주머니 사정으로 연결된다면 이건 단순한 업계 문제로 끝나지 않겠죠. 지금 실손보험이 5세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실비 지금 그대로 두면 안전할까요? 아니면 늦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단 한 번의 판단이 앞으로의 의료비 부담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공정한 보험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현재 출시된 실손보험의 보장 조건은 솔직히 말해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제공하고 해지 또는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상품이 강제로 재매입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죠. 정말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는 우리나라 국민 중 3,596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하나의 민간보험이 이 정도라면 거의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한 분들은 이번 변화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자동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왜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정부와 보험사 모두가 들썩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실손보험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지금 판단이 정말 중요한지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실손보험은 한 번 전환하면 예전 상품으로 되돌아가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비는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새 구조로 옮겨 타는 게 나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본인의 재정과 건강을 지킬 중요한 기준이 될 내용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주변에 예전 실손을 유지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면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보장 범위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계약 자체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미래 병원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와 보험사에서 동시에 준비 중인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이죠. 이 개편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손의 본질적인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순차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금 구조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현재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세대는 바로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 특히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이 정말 중요한 판단의 시점입니다. 유지해야 할지 전환해야 할지에 따라 앞으로의 보험료는 물론 보장까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손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실손보험은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민간보험 중 하나입니다.
기본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주사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실손보험이 실제 사용한 만큼 보상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예기치 못한 큰 질병으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보험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과연 세대마다 실손보험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실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구조와 자기 부담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최대한 쉽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이 시기에 가입하셨다면 1세대 실비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 상품은 비급여 항목의 거의 대부분을 보장했고 자기 부담금도 단 5,000원에 불과했어요. 사실상 병원비의 대부분을 실손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된 분들이 있지만 보장력이 워낙 좋아서 여전히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의 강점 중 바로 하나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갱신은 있지만 상품 자체를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조건이 그대로 평생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1세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죠. 이어서 2세대 실손보험을 살펴보면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현재 여러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실손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상품이 바로 이 2세대 실손보험이죠. 그 이유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세대 실손보험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어서 지금의 보장 조건을 평생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계약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하고 그 시점에서 자동으로 새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2029년 1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때 당시 판매되고 있는 5세대나 6세대, 7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이 넓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지만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고 전환 시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자신의 실손보험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특히 유지할지 바꿀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을 살펴볼게요. 3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실손과는 다르게 변경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입원과 통원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졌어요. 보장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구조가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시엔 합리적인 보험이라는 평가를 받아 착한 실손이라고도 불렀죠. 이제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구조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비급여 항목이 본 계약에서 분리되어 특약 형태로 따로 가입하도록 바뀌었어요. 또 중요한 차이는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대로 이용이 적으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유지되는 방식이죠. 이걸 비급여 이용량 연동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청구할수록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보험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재가입 주기예요. 기존에는 15년 단위였던 재가입 기간이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다면 2026년이 되면 계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결국 실손보험의 세대별 차이는 단순히 언제 가입했느냐 보다는 그 구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 줄었는가로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세대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의 실손보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 말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또 바뀐다고 하시지만 이번 개편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이전 세대들이 주로 보장 범위나 금액 조정 중심이었다면 5세대는 아예 보장 구조 자체가 새롭게 구성되었어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분류가 생긴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한다는 점이죠.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진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이 70%에서 80% 정도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은 치료라도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보장 비율이 확연히 달라지게 돼요. 이전처럼 비급여 치료라고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치료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나 단순 물리치료, 근육통으로 맞는 통증 주사 등 이런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실손보험이 대신 내주는 비율이 1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병원에서 10만 원 진료 받으면 본인이 2만 원 정도만 냈지만 이제는 9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차이죠. 이 방식은 실손보험이 모든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중증 질환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은 기존처럼 급여 항목 기준 20%, 자기부담률이 적용되어 80% 보장이 유지돼요. 반면 감기, 허리 통증, 당순 염증 치료, 도수 치료, 주사 치료 등 외래에서 받을 수 있는 비중증 치료의 경우 보장률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은 보장 공백을 바로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지금은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 80만 원을 보장받았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자기부담률이 90%까지 오르기 때문에 본인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일한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액 차이가 몇 배 이상 벌어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죠. 결국 비중증 외래 중심의 진료를 자주 이용하던 분들에게는 실손보험의 실질적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질병이나 입원 치료 중심의 의료비 위험에 대비하는 목적이라면 보장 효율이 이전보다 더 분명해지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변화는 실손보험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정의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세대 개편은 단순한 상품 리뉴얼이 아니라 보험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을 자세히 보면 특약 구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장을 중증 비급여에 해당하는 특약 1과 비중증 비급여에 해당하는 특약 2로 나눠서 적용하게 되었죠. 최근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의 필요성과 남용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비급여를 중증, 비중증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보험, 즉 정말 큰 병이나 고난이도 치료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죠. 특약 2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비급여 치료, 즉 경증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진료들을 보장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비중증, 즉 특약 2인데요. 최근 상담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중증은 아니지만 치료받는 빈도가 많거나 자주 사용하는 치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주사치료 등 자주 청구되는 항목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비중증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단순하게 한도만 줄었구나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전에는 병원비 부담에 여유가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1,000만 원까지만 실손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체감이 크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기 부담금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4세대 때보다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이력을 꼼꼼히 파악해서 비급여 이용이 잦으면 할증을, 적으면 할인이나 동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셔야겠죠. 보장은 줄어들었고 내가 내는 돈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연 앞으로도 실손보험 덕에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런 구조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혜택을 많이 받던 2세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지금은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0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 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보험료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013년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신다면 4세대로 미리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중이고 곧 5세대로 개편되면 보장 수준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4세대로 가입해 두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어차피 변경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각기 다른 사정, 개인의 건강이나 병원 방문 빈도, 가족력 등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실손보험 전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최근 상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이슈는 직접 보험료 부담을 체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분들에게는 그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데 계속 오르는 보험료, 솔직히 고민 안 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입자에게 일부 보상을 제공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즉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단순히 계약만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강화, 숙려기간 제공,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오히려 강제로 재매입을 한다더라는 오해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죠. 하지만 현행 방침은 보험사가 가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제 재매입은 없다. 반드시 본인 선택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받고 재매입한다 해도 실비보험이 그냥 사라지고 무보험 상태로 남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최근 병원을 거의 가지 않으시거나 몸이 건강한데 보험료만 많이 내느라 부담이 크셨던 분들은 이 재매입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물론 1, 2세대 실비를 5세대로 전환했는데 차후에 큰 병이라도 생기고 병원비가 수천만 원씩 나온다면 이건 분명히 손해로 작용할 겁니다.
반대로 1, 2세대 실비를 계속 유지했지만 막상 큰 병 하나 없이 청구할 일이 거의 없었다면 이 역시 결과적으로 보험료만 비싸게 낸 셈이 되겠죠. 쉽게 말해 옛날 실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실비로 갈아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내 건강 상태, 나이와 가족력, 병원 사용 빈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직접 판단 내리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는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실손보험금 요즘 잘 나오나요?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죠? 혹시 청구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보험금 청구 꿀팁, 실제로 8년차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꿀팁들을 모아서 안내해 드릴게요. 요즘 실손보험 청구 심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대부분의 비급여 청구에는 심사 기준이 함께 강화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CT,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필수 서류가 되어버렸어요. 도수치료 등 반복 진료가 10회 이상이라면 효과 재확인 소견서까지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요. 한방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항목은 의료기록지에 시술 내역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청구 전부터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진단 기준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현명함이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면 가끔은 보험사에서 직접 조사가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갓 가입한 후 단기간 내 청구하거나 고액 청구건일 때 혹은 무작위로 현장 조사가 실시될 때 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험사에서 현장 실사 예고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요청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 청구 자료와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지급 대상인지 판단해주는 제도입니다. 나 혼자 보험사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과 실제 불이익을 모두 줄여줄 수 있는 고마운 제도예요.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 실손보험을 유지하실지 전환하셔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지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유리한지 구체적 상황별로 살펴보셔야 해요. 첫 번째 사례는 54세 여성분이고 2011년 2세대로 실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낫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실비를 전환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세대나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가 보장에서 제한되거나 관리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면 비급여 청구 금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바로 할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가 할증 사유가 되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죠. 해당 상황에서는 기존 2세대 실비보험 유지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 그대로 두고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예요. 특히 이전 세대일수록 서류와 청구 요건만 잘 지키면 실질적인 혜택 또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남성분이십니다. 2012년도에 2세대로 실손 가입을 하셨고 병원 자체를 거의 안 다니세요. 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시죠. 지금 보험료가 월 1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2번에서 3번 정도 수준입니다. 병원비 금액 또한 별로 나오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2세대를 유지하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고 경제적으로 바라봐도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장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건강한 분이고, 무엇보다 현재 내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된다면 이런 분들은 전환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도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갱신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거고요. 오히려 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해는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고 연 기준 100만 원 이하로 청구하셨다면 보험료 동결도 되니까 상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딱 이렇게 두 가지 사례만 자세히 보셔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는데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을 자주 다니고 비급여 치료가 많은 분이라면 기존 실손을 무조건 유지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커서 고민이라면 전환을 통해 부담을 분산하거나 새로운 구조의 할인 혜택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남들 이야기 전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은 유지만이 답이다 라는 일반적인 말은 본인 상황에 꼭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 상태, 실제 의료비 사용 패턴, 가족력, 그리고 현재 및 앞으로의 경제 상황까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고려해서 내 상황에 맞는 실손보험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